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이런 상황에서 그 1년 되어가는 그 기념일쯤에 굉장히 큰 전과를 거둬라. 즉, 돈바스 지역, 루안스크주, 도네츠크주를 전부 석권해라. 라는 푸틴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어마어마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크리미나 쪽에서 8개 사단이 투입되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지금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시작되었다. 라는 평가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국방부 차관이 이게 러시아의 대공세라면 정말 러시아는 애처롭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지금 황당한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그런 평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들, 그런 사례들 알려드리겠고, 또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하고 있는 폴란드, 그 폴란드군이 직접 개입하는 이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폴란드가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거의 우리 707이나 해군 UDT의 특임대 같은 그런 완전히 티어 1급의 최강 특수부대를 지금 창설식을 하는데, 폴란드군 관계자까지 와서 창설식을 하고 그리고는 투입해주는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어쩌려고 이러는지, 또 이 부대들은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많습니다. 80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습니다. 전차는 2대가 격파되었고 장갑차 3대 격파되었습니다. 차량은 그 대신 좀 많습니다. 20대의 차량이 격파됐고, 그리고 방공무기 2대가 격파됐습니다. 야포는 거의 1개 대대 분량이 사라졌습니다. 16문의 야포가 사라졌고, 다른장 로켓 1문 파괴되어서 1개 대대분의 이 정말 피같은 이 화력이, 러시아군 화력이 사라졌고요. 무인 항공기가 1대 격추됐고, 미사일 14발을 요격했는데, 이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오늘에야 반영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큰 공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크레미나 지역에 전차 사단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차 파괴 전과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편제만 그렇다 뿐이지 실제로 전차나 이런 장비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방증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평가들이 곧 이어서 쭉 나오는 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프랑스가 공급하는 AMX-10RC 경전차 초도분이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할 것 없이 스페인, 서방 여러 나라들이 전차를 주겠다 말만 하고 있다가 자꾸 그것도 축소되고 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전차가 들어왔는데, 이건 경전차입니다. 화력 지원 차량인데, 보시다시피 이 차량용 장갑차에다가 포탑을 얹어서, 이 포탑도 아주 강력한 포탑도 아니고 90mm 포탑을 얹어서 화력 지원용으로 쓰는 건데, 이 장갑 차량은 저거의 중기관총에도 뚫리고 하기 때문에 직접 일선에 서가지고 교전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보병의 후방에서 화력 지원하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 프랑스가 아프리카 같은 과거 식민지였던 땅 이런 데 이제 보내서 무력 투사하고 하는 용도로 수백 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14대를 먼저 줬고, 그리고 앞으로도 워낙 많으니까 수십 대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도착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전차 많이 들어오기 바랍니다.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 저는 이 사람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정체가 뭔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협상으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오래전부터 바흐무트 포기해라, 뒤로 빼라, 계속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충동하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니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이 대공세가, 이게 대공세가 맞다면 정말 애처롭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 합참의장은 승리 장담 못하니까 협상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마크 밀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친러적인 수상한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 나중에 진짜 조사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미 합참의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를 놓고 적과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협상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1조 년을 맞춰서 바흐무트 추가 진격 가능성은 없다. 왜냐? 지금 뭐 투입하고 있는 전력 보니까 이게 대공세라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추가로 진격해서 뭐 밀어붙일 가능성 거의 없고 다 격퇴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루안스크 군정청은 러시아가 크레미나에 수만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걸 이제 루안스크 군정청이 공식 오피셜로 내놓았죠. 그리고 러시아가 벨고로드 도심에서 대규모 폭발이 무려 7번이나 관측이 되었다라는데 이 벨고로드는 이 하르키우 동쪽에 있는 러시아 영토 아닙니까? 그 도심에서 대규모 폭발 7번이 관측이 됐다는데 사진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폭발인지는 모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교관단이 루안스크에서 활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란은 우리 절대 그런 적 없다. 우리는 러시아 보고 지금 이 교전 행위에 샤이드 136 자폭 드론 쓰지 말라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여하튼 뭐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이런 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왜? 똑같은 그 동색들이니까. 자,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바흐무트에 민간인이 아직도 6천 명이나 거주하고 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바흐무트 상황 보면 완전히 포격으로 초토화가 되어 있는데 6개월이나 지금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6천 명이 어떻게 지금 아직도 거기 거주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게 조금 의아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하에 다 살고 있나? 자, 푸틴은 바그너 그룹 용사들을 위한 처우를 개선할 것이다. 그러니까 화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바그너 그룹을 정규군에 편입시켜가지고 명령체계를 자신의 휘하로 바로 넣어버리려는 이런 수를 쓰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권력투쟁 양상을 보여드렸지만 계속 이 바그너 그룹을 중심으로 한 이 러시아의 권력투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들 안 터진 것들 이런 것들 좀 수거해가지고 보니까 원래 수입산 부품이 있었던 그 자리에 수입산 부품은 이제 사라지고 왜냐 통제가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산 부품이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량이 속출해서 안 터지는 이런 것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산 부품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순항미사일 같은 것도 이제는 추가로 일정 부분 좀 만들고는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서방의 제재가 들어가서 부품 수급이 안 되어서 순항미사일을 더는 못 만든다라는 말은 이제는 할 수 없게 된 그래서 뭐 불량이든 말든 어쨌든 순항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소부대끼리의 이 지휘 통제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듯하다. 그래서 오인 사격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게 파블리우카 전선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흐무트 쪽에서도 많고.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밖에 우크라이나 군인데 밖에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러시아군이 자기네들끼리 2시간이나 지금 서로 총질을 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보기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2시간째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서로 통신이 안 되고 서로 겁을 먹고 있으니까 그냥 보이면 쏘는데 쏘다 보니까 뭐 누구지도 모르고 고개 숙이고 총만 쏘고 있는데 2시간째 저러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시신만 거두어서 우리 전과로 올리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신 안 되고 지휘 통제 안 되고 타부대 그러니까 소대와 소대끼리 타소대끼리 안 되고 그리고 중대 타중대하고 안 되고 대대는 타대대와 안 되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소대 중대가 뭐 연락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만 보이면 쏘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총탄이 날아오니까 또 여기도 총탄 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계속 서로 간에 사격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2시간 동안 싸우더라. 자, 이래서 러시아군이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상황 바탕으로 전황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흐무트 전선인데요. 이 바흐무트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 돌출부, 이 크라스나호라,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어제 역공에 딱 들어가가지고 크라스나호라 쪽은 완전히 지금 회복을 이렇게 무슨 터널 파듯이 이렇게 회복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 여기는 러시아군이 M03 도로까지 조금 진출해서 약간 여기는 러시아군의 통제 지역을 넓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M03 도로 뺏기면 안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 남쪽 돌출부, 여기는 우크라이나군이 역습을 해가지고 이 상당 부분을 경합지역으로 만들었어요. 러시아군 통제지역에서 경합지역으로 상당 부분 만들어서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렇게 일진일퇴 하는 모습을 봐서 뭐 대공세라고 하지만 워낙 장비 없이 사람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훈련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밀어붙여버리면 그냥 쑥 밀리는 이런 러시아군을 바흐무트에서 볼 수 있고, 자, 크레미나, 여기 이제 대병력이 집결해서 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 크레미나의 북쪽 스바토베 쪽으로는 지금 전과가 없어요. 밀어붙이는 게 없어요. 다 지금 이 66번 도로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미나 쪽 여기 쑥 치고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대부분 경합지로 우크라이나군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안쪽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쑥쑥쑥쑥 들어가가지고 이 뒤에도, 크레미나의 뒤도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왜냐? 그냥 군데군데 숭숭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크레미나를 에워싸고 완전히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서 여기는 또 리시칸스크 바로 코앞까지 치고 들어가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보겠는데, 폴란드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폴란드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상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인들로 구성된 총참모부 직속의 특수부대를 창설하고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작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2월 16일 오후 1시 키우 모체에서 비빌리에 특수부대 창설식을 갖고 러시아 본토 후방 공작 임무를 수행할 부대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고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2월 17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의 이 소식통은 키우 모체에서 폴란드 정부 관계자와 폴란드에서 온 베테랑 대원들, 자유러시아군 사령관과 우크라이나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의용군단 창설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에서 이탈해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는 자유러시아 군단처럼 폴란드 국적자로만 이루어진 이 부대는 일반 전투부대가 아닌 특수부대인데요. 우크라이나군 측 소식통은 이 부대가 외국인 지원병들로 구성된 국제군단의 일부가 아닌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직속의 특수부대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부대 규모는 공개할 수 없으나 예하에는 각각 수십 명으로 구성된 지역대가 여러 개 편성될 것이고, 부대원들은 지휘관부터 일반 대원까지 모두 폴란드 국적의 베테랑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파병 경험이 풍부한 폴란드군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이 부대는 폴란드 정부 측의 지원하에 폴란드군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편성됐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정부 지원을 받아 폴란드 현지에 모병센터를 두고 특수부대 출신의 엘리트 전투원을 모집해 부대 규모를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는 특수정찰과 사보타주 임무를 맡을 예정인데요. 총참모부 직속의 특수부대인 만큼 전선에서 일반적인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러시아 지역에서 시설물 파괴와 요인 제거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 부대의 편성과 장비 공급 등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대 대원들의 신분이 폴란드 정규군이 아니더라도 폴란드 정부 차원의 조직 편성과 군수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과거 돈바스 내전 당시 러시아군과 마찬가지로 폴란드의 우회적 참전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러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함께 러시아 본토 공작용 특수부대를 편성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며 폴란드를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부대 가운데 일부가 러시아에서 임무 수행 중에 생포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대의 창설식에 폴란드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그걸 정부가 지금 후원하고 있다. 그래서 폴란드군 특수부대 예비역들로 구성됐다라고 하는데 현역이면 진짜 큰일 나죠. 파병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 부대들은 거의 티어 1급 아주 최강의 특수부대. 그래서 이 적지 중심, 그러니까 적 전선 후방에 들어가서 사보타주하고 요인 암살하고 뭐 이런 임무들을 맡는다라고 하는데, 야, 폴란드가 이런 무리수까지 뜨나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아무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자신들이 러시아하고 이제 국경을 마주하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비 일학인지 이 부대 창설식을 한 그날 이런 사진들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이제 그 크림반도 입구에 있는 그 아르미안스크, 바로 크림반도의 병목 지점이죠. 여기에서 이 도로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관측이 되었고 또 사진이 찍혔고요. 또 여기는 이 야로슬라프라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한 550km 떨어진 러시아 내륙인데 여기에서 이 송유관이 폭발하는 대폭발이 지금 있었다라는 게 관측이 됐는데, 마침 이 폴란드 출신의 예비역들로 구성된 이 사보타주 부대가 창설된 그 즈음에 이런 후방 지역의 폭발이 있어서 이게 뭐냐, 이거 혹시 이런 의심도 자아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폴란드 어디까지 개입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이야, 평가가 정말 참 황당합니다. 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번 주 러시아가 30만 명의 병력과 2천여 대의 전차로 대공세를 감행할 것이라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전선에서 별다른 전황 변화가 없다는 소식입니다. 크레미나, 바흐무트, 파블리우카 각지에서 공세가 진행되었지만 러시아군은 그 어느 곳의 방어선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4일 개전 1주년에 맞추어 돈바스 전역을 석권하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러시아의 공세는 시작과 함께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전쟁 발발 1주년이 되는 다음 주가 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복수의 외신들이 2월 17일 보도했습니다. CNN과 미국 정치 전문지 더 힐은 러시아가 수만 명의 병력을 전선에 투입해 지난해 가을 상실했던 점령지를 되찾으려 하고 있다 라면서도 공세 시작과 함께 보여준 러시아군의 모습은 그들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세와 관련해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방부 정치 담당 차관은 러시아군의 공세는 매우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라며 러시아는 대공세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공세라면 그건 정말 애처로운 일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와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러시아가 이미 동계 대공세를 진행 중이고 이 공세에 막대한 병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일부 부대들이 전선을 따라 전진하고는 있지만 각 부대와 병과가 잘 조율된 대규모 협동작전은 전혀 식별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 동원병과 징집병들의 훈련 부족, 지휘관들의 자질 부족과 전차, 장갑차, 포병 전력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는 크레미나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벨고로드 등 동부전선 후방 지역에 대규모 항공 전력을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전역을 따라 대규모 군용기를 배치했다는 서방 정보당국의 평가는 틀렸다 라면서도 그들은 국경에서 최소 2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450여 대의 각종 전술항공기와 300여 대의 헬기를 배치하고 이들을 지상화력 지원 임무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들 전력이 대부분 루안스크주 국경 후방 지역에서 식별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현재 스바토베, 크레미나 전선에 집중 배치한 기갑부대의 공세가 본격화되면 이들이 공중 화력 지원 임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일대 방공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항공 지원을 받으며 추가 공세를 감행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의 견고한 방어진지, 러시아군의 훈련 부족과 제병 협동작전 능력 부족,
군수 보급체계 붕괴 등의 여러 요인들 때문에 러시아군의 공세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군의 모든 부대가 이번 공세에 투입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전투 자원을 소진할 것이지만 그 공세를 통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고 공세 이후 그들은 탈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ISW는 공세 이후 여름이 되면 서방제 전차와 장갑차, 화포로 무장한 전력을 공세에 투입할 우크라이나군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미 승부가 난 것이나 다름없는 전쟁에 러시아가 얼마나 더 많은 국력을 소진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현재 전선에 러시아는 러시아 지상군의 97%를 투입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3%만 지금 러시아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97%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97%를 다 지금 탈탈 털어서 크레미나, 바흐무트, 파블리우카 세 지역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지금 이 각각의 평가가 안 된다. 훈련도 부족하고 자질도 부족하고 또 뭐 전차나 장갑차 같은 이런 전력도 부족하고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7%가 이번에 다 털리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그들은 사기가 다 떨어질 텐데 그걸 이제 여름에 6월달까지 거의 서방제 무기들 주기로 한 게 다 세팅이 되니까 여름에 우크라이나가 확 반격해 들어오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털린 이 전력들의 재건은 또 할 수가 있냐. 그 재건하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 그래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그들의 국력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소진하고 역사의 큰 변환점이 되지는 않을까. 사실 소련이 무너진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많은 국력을 소비하면서 무너진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세계 패권 국가 중에 하나였던 명나라가 무너진 것도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임진왜란에 파병한 또 그런 것들도 요인이 크다는 역사학자들의 분석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사흘만 작전하면 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시작했지만 이게 지금 1년을 넘게 끌고 1년이 아니라 2년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 마당이다 보니 러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아예 큰 역사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무너진 것처럼 러시아도 이번 전쟁으로 뭐 아주 큰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 국방부 차관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게 대공세라면 러시아는 참으로 애처롭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